네, 안녕하세요. 백세인생 주치의 최창보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방법,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좋은 인간관계를 확실히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실 저도 그런 친구는 많지 않습니다. 또는 아예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요, 정말 친구라고 할 수 있는 나의 일을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를 만드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지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만들 때 중시하는 것들은 사실상 그 연구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함께 얼마나 많은 대화를 나누는지, 어떤 내용의 이야기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또는 대화가 흥미롭지 않으면, 재미가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혹은 위트 있는 대화라든가, 선배와 친해지려면 선배의 이야기를 많이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또는요, 대단하다고 생각될 만한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사실은요, 함께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이러한 이야기의 양은 상대방과의 인간관계의 친밀도와는 관계가 좀 덜하다라고 밝혀졌다고 합니다. 자, 바꿔 말하면요, 말주변이 없는 사람도, 의사소통이 서툰 사람도 친구를 잘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하거나 특별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연구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 인간관계,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정말로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요, 삶의 질이나 인생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돈이나 직업이 아니라고 합니다. 사실은 인간관계가 그 결정 요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인간관계는요, 친구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친구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페이북 친구가 5,000명이 있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절친 친구가 몇 명 있는지가 우리 인생 삶의 질을 좌우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돈이나 사회적 지위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지 그것도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인간관계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연구가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만드는데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선택적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은요,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다, 이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생각해서 만나는 관계입니다. 나 자신이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한 인간관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폐쇄형 인간관계입니다. 이것은 환경에 의해서 내 의지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만나야 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회사의 동료, 학교에서의 반 친구, 이웃과 같은 어떠한 환경이 강제하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 관계 유형 중에서
좋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택적 인간관계에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라고 이 연구에서 밝혀졌습니다. 자, 회사 동료나 반친구와 같은 관계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휴일이나 업무가 끝난 후에 선택적으로 일부러 만나는 관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적 인간관계가 우리 삶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칸자스 대학교의 연구가 있습니다. 429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데 새로운 도시에서 이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들은요,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해야 했고 정기적으로 이런 관계가 이런 관계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조사했습니다. 새로운 친구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냈는가, 그리고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입니다.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 때 그 사람이 정말 가까운 친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른바 절친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냐? 시간뿐이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에 비례해서 두 사람 간의 관계가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요, 어떤 활동을 하든 선택적으로 만난 사람이라면 함께 같이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연구에서는요, 몇 시간을 함께 보내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절친이라고 느끼게 되는지를 밝혀냈습니다. 대단한 연구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중한 인간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얼마인지를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자, 선택적으로 만나서 함께 보낸 시간이 50시간을 넘겼다. 가벼운 친구가 됩니다. 이른바 캐주얼 프렌드, 즉 가끔 만나는 정도의 친구 레벨이 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친구는 아마도 이 레벨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요, 평균적으로 90시간을 함께 보내면 관계가 급격하게 좋아져서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요, 진정한 친구, 이른바 크로즈 프렌드라고 합니다. 이것이 되려면, 절친이 되려면 평균적으로 200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야기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별 상관이 없다. 다만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50시간이 지나면 캐주얼 프렌드가 되고요. 90시간이 지나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고 200시간이 지나면 이른바 절친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연구입니다. 우리의 친구와 절친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그동안 지내온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자, 공통의 취미가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통의 취미 중요한 이유는요,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같이 데이트를 하는 경우 그것은 바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것이 공통의 취미가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는 것은 좋은 전략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새로운 인간관계를 위해 필요한 두 가지 포인트는 선택적으로 만난다는 것, 그 다음에 함께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잘 지켜지면 좋은 인간관계는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잘하는 것과 별 상관이
없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생각보다 쉽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저는 평상시 책을 많이 읽고요.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준비해 두고 있다가 상대방과 대화를 하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저는 친구가 많지는 않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만나는 사람과는 절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모든 사람과 친해질 수도 없고 친해질 필요도 없습니다.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됩니다. 확신합니다. 확신합니다.